심리적으로 지금 반짝이는 것들은 제가 볼 때 다시 좀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말하는 뭐 더블 딥까지는 아니지만 미니 더블 딥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제가 볼 때. 최근 정부가 미분양 주택 매입 외에도 최근 많은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놓고 있잖아요. 그리고 금리 인하도 되고 있어서 부동산 매매 가격 지수도 조금 들썩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게 부동산 하방 압력이 줄어들고 있는 게 맞을까요? 네. 요즘 뭐 들썩들썩 매물 주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은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언론 보도는 제가 볼 때 한 20-30%만 믿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물 감소라는 기사가 좀 있었는데 매물이 전혀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103 대책 발표한 날 그날 하루 이틀만 감소를 했고요. 강남 3구 같은 경우에 다 똑같거나 조금 더 늘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지금 들썩이고 매물이 감소한다는 기사는 제가 볼 때 약간 과장된 기사다 보시고,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럼 들썩이면 가격이 올라가서 상승해야겠죠. 하락하는 게 더 없어야겠죠. 당연히 들썩인다는 얘기는 보합이나. 근데 제가 데이터를 어제부로 2월 9일, 10일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락거래가 여전히 70%입니다. 6개월째. 2월 1일부터 상승 거래가 조금 예전보다 높아졌습니다. 근데 그 비중이 어떻냐? 2월 1일부터 8일이 조금 더 핵심적이겠죠. 규제 하나가 다 풀렸고 특례보금자리로는 물론 심사를 거쳐가지고 나중에 돈이 나오지만 심사 과정 속에서 자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언질 정도는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받은 분들은 미리 이제 집을 사러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래량이 조금 늘기 시작합니다. 예전보다. 서울 아파트 경우에 한 6천 건은 돼야 평균인데 3천 건도 안 됩니다. 그러면 한 3천 건은 돼야 지금 말씀하신 들썩이고 뭐 기미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2월 10일까지 통계를 봤을 때 제가 지금 1,000개 겨우 넘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직은 그 특례보금자리론의 일시적인 긍정적인 수요자들이 가세한 것, 부동산은 항상 추세를 보셔야 됩니다. 한 달을 보시면 안 되고 최소한 3개월에서 5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이어질 때 그때 확신을 가셔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하루 만에 7조가 소진됐고 아마 지금 한 15조에서 20조 소진됐을 거예요. 그럼 남은 돈 20조거든요. 그 와중에 이게 신규에 대한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아시는 바와 같이 대환대출도 해당되지 않습니까? 게다가 임차보증금 반환대출도 용도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볼 때 반짝하고 끝날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지금 반짝이는 것들은 제가 볼 때 다시 좀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말하는 뭐 더블 딥까지는 아니지만 미니 더블 딥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제가 볼 때. 진짜 시장이 여전히 혼란스러운 게 맞는 것 많이 같아요. 혼란스럽죠. 네. 이런 상황 속에서 기회를 잡으려고 타이밍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언제가 집을 매매할 적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언제 사냐, 언제가 바닥이냐, 이거에 대해서 참 우리 실수요자들, 특히 무주택자분들이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물론 뭐 저 끝까지 내려가면 좋겠지만 우리 시장상에서 그것은 적정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적정가격이란 뭐냐면 누구나 합리적으로 일반적인 시장에서 살 수 있는 수요의 욕구가 발생하는 어떤 시장의 가격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주택구입 부담 유지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한 120 정도 수치.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소득에서 한 달에 주택 원리금 상환으로 25%에서 35% 선으로 낼 때 살 수 있는 주택 가격이 계산이 나오잖아요. 역으로 실제 대중들이 물건을 사주는 가격이 적정하다 그러면 거래량이 늘겠죠. 정상적인 수준을 넘어서 아까 말씀드린 서울에 6천 개를 넘어서 7천 개, 8천 개 아니면 5천 개라도 유지가 된다라면 어느 정도 이게 시장이 정상화된 가격이라고 볼 수 있고 거래가 일어나니까요. 그죠? 거래량이 늘어난다 그러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전세가가 지금 많이 내려오잖아요. 전세가가 계속 내려가면 거래량은 줄게 되어 있는데 전세 가격도 만약에 오른다 그러면 이것도 매매 가격에 상방 압력을 줘요. 그럼 전세 가격이 오르고 말씀드린 거래량이 늘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미분양이 있잖아요. 미분양이 감소하게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수요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방법은 아까 그 두 가지에다가 미분양 감소 세 가지, 이게 동시에 벌어지는 때가 온다. 그러면 그때는 사실 시장이 어느 정도 많이 내려왔을 때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그 신호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니면 하나만 보고 싶으면 2015년, 16년하고 비슷하다. 그거는 이제 좀 바닥이라고 판단해도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2015년부터 현재까지 물가 상승이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 주택가격에 반영돼야 되잖아요. 물가 상률이 요즘 5%인데 그전에는 2, 3%였거든요. 저금리 때. 그러면 다 합해봤자 5년, 6년 하면 10에서 15%? 2015년, 16년 가격에 그 정도 이에 왔으면 바닥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한 달에 한 번씩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계열이 확보가 되면 그때 이제 시장을 가시고 미리 공인중개사분들한테 나는 얼마 정도면 사고 싶습니다. 이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을까요? 여쭤보시고
가지고 나는 이 정도면 살 용의가 있으니까 만약에 요거보다 5% 상이라도 전화 주세요 이러면 전화가 분명히 언제가 올 겁니다. 뭐 그렇게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청약을 할 때 여러분들 좀 혼동스러울 거예요. 요즘 가격이 내려가다 보니까 내가 이거 비싼 거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하실 텐데, 청약을 할 때 제가 생각하는 팁을 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특히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좀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3기 신도시의 분양 가격은 주위 시세에 80에서 60% 사이에서 평행별로 가격이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시세보다 조금 싸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기존 시장이 가격이 하락하니까 사전 분양 가격이 좀 적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렴하게. 그 가격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할 만한 것인가. 그리고 이제 민간 택지죠. 도심지에서 하는 어떤 신규 분양들이 있잖아요. 민간 택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분양 가격을 딱 놓고 현재 주택 가격 주위 시세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15, 16년도쯤에 가격을 보시는 거예요. 그 분양 가격이 대부분은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혼동이 되시는데 그 높은 수준이 현재 옆에 시세 30%, 40% 내려왔는데 비슷하다. 그러면은 그건 사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30, 40% 내려왔다는 얘기는 50% 정도 내려갈 소지가 있다고 가정하면 내가 이 집을 사게 되면 10% 비싸게 사는 거잖아요. 5%나. 근데 이 집은 새 집이잖아요. 이 집은 기존 주택이고 그 차이에 대한 신상과 기존 상품과의 편익에 대한 기쁨에 대한 비용은 우리가 감안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청약 대상 현장이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의 기존 시세보다 충분히 내려왔는데 청약가가 한 5%, 10% 비싸다. 그건 하셔도 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20%밖에 안 내렸는데 분양가가 그 20% 수준에 맞추니까 분명히 그건 칠 거예요. 이건 고민에 들어가셔야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 지역에 입주 물량을 체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입주 물량이 많다 그러면 무조건 그건 미루셔야 됩니다. 입주 물량이 많으면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결론은 뭐예요? 현재 기준 시세가 충분히 내려왔나 안 내려왔나 그걸 기준점을 두고, 두 번째 현재 분양하는 게 충분히 내려왔는데 갭이 적다라면 할부만 한 거고, 갭이 크다라면 다시 한번 고려해봐야 되는 거고, 그 와중에 입주 물량까지 있다라면 더 고려해야 되는 거고, 입주 물량이 없다라면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이런 형태를 취하시면 청약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어려운 건 역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유지할 능력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분 끝까지 가져가야 되라는 잘못된 어떤 신호를 가지고 그때는 이미 뭐 재산뿐이 아니라 건강까지 해치게 됩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